자, 지금부터 이제 현실 정치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저녁 7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회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결국 예고대로 불참한다고 합니다. 마이웨이 홍준표 대표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자, 오늘 홍준표 대표 청와대 안 가겠다 하면서 앞서서 저희가 아침 일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오전 7시 반부터 목요일 고려대 특강 때문에 고려대를 찾았는데 지금 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성북구에서 저렇게 고려대 모교 특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로 이동을 해서 9시 반에는 추석 민생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영등포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관들을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동이 열리는 시각에는 뭘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집에 갈 거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집에서 쉬시겠다는 얘기네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시는 아마 홍준표 대표는 집에서 뭔가 뭐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일정으로 목요인 고려대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연세대 학생들과 대화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일부 학생들이 있었지만 교우회가 주관한 행사여서 그 자리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 안 간 이유까지 소상히 밝혔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들하고 1시간 반 이상 만상회의를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모여서 한두 마디 하고 와봤는데 먹고 오는데 그게 무슨 안보회담입니까? 안보회담을 하려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상대로 쇼할 생각하지 마. 1대1로 정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과 같이 이게 토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러서 무슨 내가 본부정대 1, 2, 3중대 불러가지고 사단장이 사열하듯이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자, 홍준표 대표 오늘 청와대 회동 안 가는 이유 굉장히 나름대로 명확한 것 같은데 단호하네요, 입장은. 네, 그렇습니다. 뭐 적폐 세력 대표라고 칭하면서 왜 자꾸 부르느냐, 그리고 계속 그 사단장 사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당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5개 정당을 모두 부르면은 5명씩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회담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상대로 그냥 사진만 찍고 밥만 먹는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 의견 가진 집단이랑 만나려면은 1대1로 하든지 뭐 공개 토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만 좀 상대를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에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미 변호사,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국 바라는 거는 내가 다른 정당하고 같이 가서 들러리 안 서겠다. 1대1 영수회담 하자. 라는 주장이겠죠. 사실 5명 중에 1명으로 가는 거 하고 1대1로 맞서서 같이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후자를 택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봤자 결과적으로 나올 게 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서 대통령 얘기 들어봤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런 승산 없고 아무런 본인은 얻는 게 없는데 그냥 문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하고 뭐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내가 마치 협조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갈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는 홍 대표 말이 맞을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네. 하지만 뭐 속내는 따로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여권, 특히 추미애 대표도 청와대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던데 오늘 한마디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도 입담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당리 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대놓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안보 상황에서 제1야당이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기 행사는 싫다며 오기만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보 위기에 대해 과거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대표의 이야기 연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노원지 기자,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 라면서 탓을 하는데 서로 책임론을 돌리는 거네요. 결국. 네, 그렇죠. 일단은 홍준표 대표는 이게 안보 생각한다면서 생각 다른 사람들 불러서 쇼하는 거다. 쇼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추미애 대표는 자꾸 오기를 부리고 있다. 안보 상황이 지금 절실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야당 다른 의원들, 다른 대표들도 조금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쇼는 홍준표 대표 전문 분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불참 통보는 옳지 않다. 그리고 안보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분야일수록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홍 대표의 말처럼 안보 위기와 북핵 위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회동은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일단 오늘 고대 특강에서는 현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용산에 핵이 떨어지면 일시에 250만 명이 바로 죽습니다. 6.25 때처럼 피난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차량으로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800만 달러 북한에 지원하겠다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DJ 노무현 때 북한에 간 현물과 달러가 68억 달러입니다. 그게 핵 자금으로 전용이 안 됐다. 어떻게 다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홍준표 대표는 어찌됐건 간에 안보 정당 이미지를 끝까지 쥐어가려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그래서일까요? 홍준표 대표 결국은 미국에 가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미국 가는 목적이 뭔가요? 네, 일단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1대1 회담을 요구하는 만큼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10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가는데 미국 조야 지도자들 만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소라는 그 미국의 싱크탱크를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열고, 그리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 만나고 또 동포들을 만나서 동포 간담회를 열면서 본인의 그런 안보관 그런 생각들을 좀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동포들을 만나서 어떤 역할을 할까? 재동포 선거까지 벌써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 홍준표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도 한다고 하면서 뭔가 갔을 때 자신의 어떤 이제 보수 진영도 지지층들이 특히 또 이제 교포 사회에서도 많지 않겠습니까? 뭔가 결집할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서 그런 그 일정을 소화하고 오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어쨌든 그 청와대 초청을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뭘 할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추석 전까지는 민생 탐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방관들도 만난 거였고,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대국민 서명 운동 이런 것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안보에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렇게 보수 차별화 움직임으로 차츰차츰 지지층 되찾아 오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될지는 좀 의문이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7번인 신보라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데, 강병규 기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기존에 뭐 어버이 연합 그런 단체 의혹도 있었지만 박영수 특검이 좀 확인하기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68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제 관제 데모 집회를 뭐 주도했다, 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새롭게 이제 검찰이 좀 더 파악한 게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크다, 그리고 참가한 단체도 더 많다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현재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그 의심 단체 중에 하나가 지금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속했던 이 청년 단체들인데, 자, 일단 보면은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는 정계 진출 전에 이 청년 단체들에서 활약을 하면서 일단은 뭐 자신의 존재를 좀 알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새롭게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보라 의원이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 몸을 담았던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원단체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을 여는 미래라는 단체를 정계 입문하기 직전까지 이제 대표직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뭐 저도 이제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이제 커터칼에 피습을 당했을 때 그때도 이제 테러다, 이건 테러다라면서 강하게 직접 나서서 얘기했던, 영어로 이제 편지까지 읽었던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그런 단체의 활동이 이게 뭐 정부에게 뭐 지원금을 받으면서 관제 데모 형식으로 좀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새롭게 생겨서 압수수색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로 이제 그 국회에 입성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이름만 들으면 잘 떠올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설전을 벌였던 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성남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신보라 의원에게 이재명 시장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달라면서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었습니다. 당시 화면 잠시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지요. 네, 예산을 아껴서 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그건 낭비하고 논지를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해 비리처럼 간단한 쓸데없는 더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자, 저 당시에 지금 신보라 의원이 도리어 이재명 시장에게 역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이었는데, 신보라 의원 어찌됐건 간에 청년을 대표해서 비례대표가 됐거든요. 보수정당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도리어 청년 문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다는 또 반론들도 많이 나오겠어요. 네, 일단 청년 비례대표라고 해서 들어간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잘해줘야 앞으로 이제 그게 좀 이어지니까 그런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봤더니 비례대표제를 차라리 없애라, 뭐 이런 의견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청년 미안한 척하고 뒤로는 저런 식의 어떤 것들을 받았었냐, 그리고 청년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런 식의 조금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고 단순히 뭐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니까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공천 문제 지금 계속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신보라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될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과거 이제 기사를 좀 뒤집어 보면 사실 신보라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호남 출신이고 30대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실 비주류의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비례대표로 우리가 선정할 만큼 하나의 혁신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해서 공천에 됐다는 명분이 된 건데요. 근데 하지만 뒤로는 사실 공천심사위원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어떤 친분이 있어서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러니까 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공천심사위원회 동생과 이 선거 때문에 함께 일하던 사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 신보라 의원 어떻게 보면 공천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친분 관계 때문에 이 공천을 뭐 얻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때 샀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창 그때 공천 때문에 말이 많던 때였고, 네, 또 개파 그렇죠. 간의 갈등이 충돌이 있었죠. 심했던 때여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검찰이 어찌됐건 간에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편법 지원을 받은 단체로 신보라 의원이 과거에 몸담았던 단체를 지목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네. 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 큰 부담이 되겠죠. 이 수사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신보라 의원이 예전에 했었던 단체가 청년 뭐 미래를 말하다 이런 네네,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한 건 사실은 어버이연합하고 지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30대 정치 신인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단지 호남 청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분이 국회에 입성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갔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그 단체,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식의 목소리를 높였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그 돈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러한 돈을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었었고 또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식으로 공천을 받아서 뭐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이분이 보여준 행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도 이제 그 정부로부터 받은 그 세금으로 이 단체를 지원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국가 세금을 그냥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신보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나 이런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한국당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당 차원의 혁신위 활동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정치 신인 더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당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총선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사실상 한국당 혁신위에서는 이건 좀 폐기를 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우리는 정치 신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선 공천제를 좀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부터 당장 정치 신인 50%를 우선 공천하겠다. 둘 중에 한 명은 신인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혁신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실 때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의혹들 또 신보라 의원한테 돈이 지원이 됐는지 또 어떤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단계라는 거 그리고 신보라 의원이 직접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거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속속 저희가 속보나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한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회동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기 행사는 싫다며 오기만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보 위기에 대해 과거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대표의 이야기 연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노원지 기자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 라면서 탓을 하는데 서로 책임론을 돌리는 거네요. 결국. 네, 그렇죠. 일단은 홍준표 대표는 이게 안보 생각한다면서 생각 다른 사람들 불러서 쇼하는 거다. 쇼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추미애 대표는 자꾸 오기를 부리고 있다. 안보 상황이 지금 절실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야당 다른 의원들, 다른 대표들도 조금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 쇼는 홍준표 대표 전문 분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불참 통보는 옳지 않다. 그리고 안보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분야일수록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홍 대표의 말처럼 안보 위기와 북핵 위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회동은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일단 오늘 고대 특강에서는 현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불러서 무슨 내가 본부정대 1, 2, 3중대 불러가지고 사단장 사열하듯이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자, 홍준표 대표 오늘 청와대 회동 안 가는 이유 굉장히 나름대로 명확한 것 같은데 단호하네요, 입장은. 네, 그렇습니다. 뭐 적폐 세력 대표라고 칭하면서 왜 자꾸 부르느냐, 그리고 계속 그 사단장 사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당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5개 정당을 모두 부르면은 5명씩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회담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상대로 그냥 사진만 찍고 밥만 먹는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 의견 가진 집단이랑 만나려면은 1대1로 하든지 뭐 공개 토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만 좀 상대를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애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국 바라는 거는 내가 다른 정당하고 같이 가서 들러리 안 서겠다.
1대1 영수회담 하자라는 네. 주장이겠죠. 사실 5명 중에 1명으로 가는 거 하고 1대1로 맞서서 같이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후자를 택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봤자 결과적으로 나올 게 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서 대통령 얘기 들어봤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런 승산 없고 아무런 본인은 얻는 게 없는데 그냥 문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하고 뭐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내가 마치 협조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갈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는 홍 대표 말이 맞을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네. 하지만 뭐 속내는 따로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간에 여기에 대해서 여권, 특히 추미애 대표도 청와대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던데 오늘 한마디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도 입담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당리 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대놓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안보 상황에서 제1야당이 청와대 자, 지금부터 이제 현실 정치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저녁 7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회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결국 예고대로 불참한다고 합니다. 마이웨이 홍준표 대표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자, 오늘 홍준표 대표 청와대 안 가겠다 하면서 앞서서 저희가 아침 일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오전 7시 반부터 목요일 고려대 특강 때문에 고려대를 찾았는데 지금 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성북구에서 저렇게 고려대 모교 특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로 이동을 해서 9시 반에는 추석 민생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영등포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관들을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동이 열리는 시각에는 뭘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집에 갈 거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집에서 쉬시겠다는 얘기네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시는 아마 홍준표 대표는 집에서 뭔가 뭐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일정으로 목요인 고려대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연세대 학생들과 대화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일부 학생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주관한 행사여서 그 자리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 안 간 이유까지 소상히 밝혔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들하고 1시간 반 이상의 난상토론을 초청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모여서 한두 마디 하고 밥 한 개 먹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안보회담입니까? 안보회담을 하려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상대로 쇼할 생각하지 마. 1대1로 정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과 같이 이게 토론이라도